네, 전국의 묘수를 느끼는 시간 중진의 격 여당 편부터 시작합니다. 미스터 쓱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 오늘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성환입니다. 네, 아이고 금방 긴급 재난 메시지가 하나 왔습니다. 2021년 12월 27일 18시 59분 전국 지역에 한파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노약자 보온 유지, 동상, 낙상 방지 이런 걸 위해서는요. 야외 활동 자제해 주시고요. 수도관 등 보온 조치해 주십시오. 온열기, 화재 방지 등 주의 바랍니다. 하필이면 시간이 18시 59분에 오니까 진짜 긴급한 것 같이 네. 왔습니다. 예, 오늘 밤에도 여러분들 그 보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말에 춥더라고요. 아유 많이 추웠습니다. 많이 추웠습니다. 예. 자, 아유 이거 좋은 소식이 있어서 먼저 여쭙고 들어가야 되겠네요. 지난 화요일에 민주당 중앙선대위 산하에 기후위기 탄소중립위원회를 출범했는데 조명래 전 환경부 장관과 함께 상임 공동위원장 맡으셨어요. 네, 제가 정치를 하는 주요한 이유가 지구를 지키는 일인데 잘 아시는 대로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입니다만 코로나보다 100배, 1000배 큰 위기가 오면 그건 기후위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의 문제가 됐고 2050년까지 탄소 제로 2030년까지 40%의 탄소를 줄여야 되는 거라 이게 다음 정부에 굉장히 중요한 의제가 되어 있습니다. 네네. 국민들이 체감적으로도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조명래 전 환경부 장관하고 같이 이번 대선을 기후 대선으로 치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실천 운동을 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제 사탕수수 종이를 네. 가지고 나오실 때부터. 근데 이게 기후위기 탄소중립위원회 이 양쪽으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그 녹색당이나 네. 또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은 야 너무 소극적이다. 문재인 정부 더 속도를 빨리 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하고 네. 또 한쪽으로부터는 또 뭐 윤석열 후보도 당장 이거 탄소 저감 목표 너무 높다. 이거 너무 높다. 이거 잠시 홀딩해야 된다. 어쨌든 뭐 이렇게 양쪽으로부터 지금 비판을 받고 있으세요. 그 유럽이나 가까운 일본만 해도 원래 1992년 리우에서 있었던 기후환경 회의 때부터 탄소를 줄이기 위한 일을 했거든요. 네. 우리보다 30년 먼저 출발을 했기 때문에 2030년 목표치도 뭐 55에서 60%까지 낼 수 있었는데 우리는 사실상 지금 시작이기 때문에 유럽이나 다른 선진국만큼 목표로 가기 어려운 게 현실이고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산화탄소 발생 세계 9위 국가이기 때문에 네. 또 마냥 봐달라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네네. 그 우리가 최대치로 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목표가 2030년에 2018년 대비 40% 아닌가 싶은데요. 이 뭐 정책이라는 건 무슨 정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지구에 대한 책임도 지키고 또 국내 산업과 일자리도 지키는 그 지점 아닌가 싶습니다. 예. 하여튼간에 참 쉽지 않은 그렇습니다. 역할을 마치셨습니다. 뭐 눈에 확 도드라지는 것 같지도 않고 네. 계속 양쪽으로 싫은 소리를 산업계한테도 싫은 그렇습니다. 소리를 해야 되고. 유럽 같은 경우는 네. 주요한 선거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에너지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에너지 문제. 우리도 이제 갈수록 중요해지긴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지구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잘 가려서 이번 대선에 투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구를 지키는 대선이 됐으면 좋겠다. 독수리 오영재가 지구를 지키는 게 아니라 정치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지구를 지키게 되는 거죠. 네. 자, 짧게 논평 몇 가지 듣고 가겠습니다. 김건희 씨 어제 사과. 하도 얘기들이 많아서 그런데 그래도 우리 김성환 의원님한테도 말씀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사과 총평 간단하게 평을 해주신다면. 네, 대국민 사과인지 대남편 사과인지가 조금 헷갈리기도 하고 네. 기왕에 사과를 하려고 했으면 무엇을 사과하려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네. 사과의 내용은 너무 두리뭉실하게 지나가 버리고 또 답변도 받지 않고 네네. 해서 질의응답을 하지 않았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하락 때문에 억지로 하는 사과로 비춰진 측면이 있습니다. 네.
지금이라도 아까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이 어떤 내용이 아파하는지 어떤 내용에 불만을 갖고 있는지를 잘 헤아려서 조금 더 진지하고 구체적인 사과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진지하고 구체적인 사과, 대남편 사과 이런 말씀 주셨고요. 그러게요. 굉장히 달달하더라고요, 사과가. 네. 예. 자, 또 그 지난주 금토일에 일이 워낙 많아가지고 네. 금요일 날 청와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발표해서 12월 31일자로 이번 주말에 이제 단행이 되는데 아까 이 많은 분들이 이거는 그 갈라치기용이다. 그래서 친박과 친이계를 갈라치는 대선용 야당 분열을 위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청와대 있을 때 네네. 당시에 지금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하셔서 제가 가까이서 그분 성품을 잘 아는데요. 네네. 이런 일을 가지고 무슨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렇다. 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 있을 때 네. 대국민 사과를 좀 충분하게 했더라면 사회적 공감이 컸을 것이고 그러면 사면하는데도 크게 어렵지 않았을 텐데 최근에 이제 건강이 많이 악화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문제 때문에 국민적 공감이 좀 다소 적더라도 건강 악화를 이대로 내버려둘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성품상 대통령의 성품상 그런 거를 정치적 계산을 해서 할 사람은 할 분은 아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그 또 이쪽 촛불 소위 촛불 시민들이나 정의당 쪽에서도 는 비판이 굉장히 강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사면복권 전두환 노태우 사면복권 시켜줬는데 그게 역사적 교훈으로 남지를 못하지 않았느냐. 또 반복되면 어떡하자는 거냐. 이러다가 역사적 허무주의에 우리가 빠지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그러니까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어서 대통령도 고심을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다만 지금 그 건강 때문에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네. 병원 입원이 끝나면 이제 대국민 메시지를 낸다고 하니까 네. 그때 좀 더 진지한 사과와 반성 그리고 다짐 뭐 이런 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야당 쪽에서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박근혜 씨가 이제 이 신병 치료 후 뭐 집으로 갈 때 자택을 마련해서 갈 때 어떤 메시지가 있을 거다. 근데 그때 메시지가 뭐 조원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오히려 윤석열 후보에게 정치적 타격이 가는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다. 또 한편으로는 뭐 아무런 메시지가 없을 거다. 또 한편으로는 오히려 지난 총선 때처럼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뭉쳐달라. 이런 오히려 윤석열 후보에게 도움이 되는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뭐 여러 갈래 추측들이 있던데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추측 때문이라면 사면복권을 못 하셨을 겁니다. 네네. 그 정치적 유불리와 관계없이 건강의 악화 등을 고려한 결단이기 때문에 네. 무슨 메시지를 낼지 우리가 어떻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국민들이 듣고 싶은 얘기는 있습니다. 국정농단에 그렇죠. 대한 사과 이런 건 저는 꼭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그런 것을 예측해서 한 그 사면복권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자, 주말에 그 송영길 대표와 최강욱 대표가 손을 잡았습니다. 악수를 네. 했습니다. 근데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당명은 더불어민주당으로 그대로 간다. 근데 그때 합당의 전제로 얘기했었던 국회의원 3선 초과 제한, 열린공천제, 당 정치개혁특위 구성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합당 선언하면서? 네, 지금 몇 가지 정치개혁 과제들과 이제 그 우리 사회에 아직 밀려 있는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등등의 네네. 과제들에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네. 세부 내용들은 조금 조율이 필요하겠습니다만 네. 열린민주당하고는
사실상 같은 뿌리였는데 지난 총선 때 비례대표 연동형 비례제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네. 위성 정당이 출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네. 그런 과정에서 생긴 거기 때문에 저는 합당하는 게 당연하다고 보고요. 네. 또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조건이 붙은 건데 저는 특히 국회의원 3선 제한이나 이런 과제에 삼선 이제 지금 3선이시죠? 재선입니다. 재선이에요? 네. 그러면 다음 한 번만 더 해라. 제가 구청장 때도 예. 단체장 3선 제한이 있었는데요. 그랬죠. 지금도 있고요. 예. 네. 저는 똑같은 직업군에 최선을 다해서 뭐 10년? 이제 네네. 3선이면 12년 아닙니까? 네, 그렇죠. 12년간 열심히 하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국회의원들의 3선 제한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 그러세요? 네. 의외로 3선을 앞두신 김성환 의원님께서 대한민국이 다이나믹한 나라 아닙니까? 예, 그렇긴 합니다만. 역동적으로 다음 세대들이 또 새롭게 역할을 맡아서 하고 또 경험 있는 사람들은 또 다른 일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아직 결정이 된 건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닙니다. 당론으로 결정된 건 아니고 네. 이제 합당 이후에 논의를 좀 해나가는 것으로. 뭐 큰 틀에서는 이제 그 방향으로 의제를 정한 거니까요. 네. 그 방향으로 기왕에 뭐 국회의원 소환제 포함해서 네. 주권자의 뜻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당 정치개혁 특위에서는 소위 뭐 위성 정당을 방지하는 뭐 방지법, 그다음에 뭐 그 연동형 비례제를 조금 더 뭐 넓힌다든지 이런 정치개혁 방향들이 있을 텐데 또는 뭐 그 제3정당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뭐 결선 투표제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어떤 게 당 정치개혁 특위에서 의제가 조금 뭐 정리된 게 있나요? 지금은 이제 의제를 전체적으로 다 나열하고 있는 수준이고요. 네. 그 정치개혁 특위가 어떻게 이거를 할지 네. 소위를 하나를 구성할지 두 개를 구성할지 등등에 대한 합의가 이제 지난 주말에 됐기 때문에 네. 그 1소위, 2소위 등에서 전체적인 의제를 쭉 열거해 놓고 일단 합의 가능한 것부터 처리하고 조금 뭐 여러 가지 갈래가 다른 것들은 최대한 논의해서 마찬가지로 이번 5월, 6월까지 처리를 해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원래 저 좀 뒤에 있는데 앞으로 좀 당겨서 여쭤보면 시간이 혹시 모자라서 못 여쭤보게 될까봐 쌍특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특히 뭐 정의당이나 또 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도 쌍특검 하자, 고발사주 특검하고 대장동 특검하고 같이 하자. 그리고 대장동 특검 관련해서는 논의가 양당 간에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에 논의가 되다가 아직 합의가 안 돼서 네. 내일 다시 만날 수 있다. 뭐 이런 언론의 보도도 있는데 지금 대장동 특검 관련해서는 논의가 어디까지 진전이 됐을까요? 그러니까 대장동 특검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지난 9월 달에 네. 소위 이재명 후보와 관련돼 있는 배임 등과 관련한 특검 법안을 냈지 않습니까? 네네. 이재명 특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예. 그런데 우리 당에서는 대장동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을 하자. 그러니까 그렇죠. 부산저축은행을 포함해서 50억 클럽 그리고 하나은행 컨소시엄 과정에서 네네. 드러날 수 있는 의혹 그런 전반의 것을 다 하자는 네. 거고 아무래도 관련성의 정도로 보면 우리 당 후보도 뭐 관련되어 있지만 윤석열 후보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네. 특검의 추천을 어떻게 할 거냐와 네네. 관련해서 성격상 중립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은 이제 본인들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겠다라고 네. 하고 있어서 네.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요 대장동과 관련해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하되 중립적인 인사가 특검을 할 수 있도록 하자. 네. 근데 기왕에 현재 상설특검법 안에는 그 특검을 추천하는 절차가 되어 있으니 네. 상설특검으로 가자. 예, 그 상설특검에서 하면 상당히 중립성이 보장될 수 있지 않겠냐. 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하는데 저쪽은 국민의힘 그것을 쪽에서는 동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예, 별도 특검으로 가자. 수사 범위는 최근 벌어진 사건으로 좁히자. 부산저축은행이나 뭐
이런 여기까지 넓히지 말자라고 할 것 같고 특검 그 추천은 야당에서 한다. 네. 근데 이제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양극단 이 뭐 극단이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의견의 대립이 있었는데 좁혀진 부분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좁혀지지는 않은 상태. 전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쌍특검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고요. 예, 쌍특검하고는 고발 좀 사주는 다르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 결과 기다려봐야 하는 예, 기다려봐야 하는 거고 이 대장동과 관련해서 특검의 범주와 네. 특검의 추천 절차에 대한 쟁점이 아직 해소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연내에는 어렵겠네요. 아무래도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겠습니다만 네. 합의하기가 올해 중에는 합의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국민의힘과 정의당 쪽에서는 그럼 특검 추천권은 우리한테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바도 있어요. 그런 제3의 대안은 없을까요? 그때 박영수 특검 때도 사실은 국민의당에서 추천을 했잖아요. 박영수 특검을 양당이 추천을 했죠. 중립성이 보장될 수 있다면 여러 가지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해 볼 수 있겠죠. 네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특검을 추천하겠다. 이건 아무래도 국민의당 당 그렇죠. 국민의당. 국민의당과 정의당 등 예. 다른 이제 제3정당에서 추천하는 부분을 포함해서 예.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다면 해볼 수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건 어려운 거 그건 안 아니냐. 된다. 제3의 대안을는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예, 이 정도 말씀 주셨고요. 자, 그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후보가 공동위원장인 국가비전 국민통합위원회 출범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전격 합류? 아니 조금 더 전면에 나서신 거? 이전에도 합류는 돼 있었던 거니까 호남 민심에 어떤 영향 끼칠까요? 어떻게 움직이실 예정입니까? 이낙연 대표. 공개적인 활동을 막 왕성하게 하시게 되나요? 아무래도 이낙연 후보를 적극적으로 미루셨던 분들이 네. 최근까지도 다소 이재명 후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좀 소극적이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전격 합류하시고 또 주요한 요직을 맡으셨기 때문에 그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네. 함께 이재명 후보를 미룰 수 있는 명분이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그런 네. 면에서 당이 소위 이제 원팀으로 가는데 주요한 고비를 연말을 넘기지 않고 고비를 넘게 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네. 이낙연 전 대표님의 품성 그리고 오랜 경륜 이런 게 당이 앞으로 닥칠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공개적인 활동을 어떻게 하실까가 국민들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국민들 앞에 뭐 어떻게 뭐 비슷한 어떤 유세 비슷한 걸 하시나 아니면 뭘 하시나. 국가비전 국민통합위원회는 이름 그대로 굉장히 하기에 따라서는 큰 예. 일을 할 수 있고 그래요. 만사를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내 이름만 보면. 또 추미애 전 대표님도 지금 본인이 맡고 있는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계속 네. 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뭐 네. 그런 면에서 다양하게 기여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